그래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신질환 중에 하나는 당뇨가 있습니다. 당뇨는 수술 후에 상처 회복을 좀 더디게 만들고요. 그리고 감염의 위험도 당뇨가 없으신 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, 그래서 이제 감염에 취약한 그런 상태로 만들거든요, 당뇨가. 네, 원장님 이번에는 또 앞전에 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70대 이상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전신질환 있으신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전체 임플란트 같은 큰 수술, 이런 큰 수술을 받으실 때 수술 전에 어떤 점들을 조금 더 특별하게 체크하는지 또 어떻게 또 대비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.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. 보통 부모님 세대의 어르신들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전신질환을 꼭 한두 가지는 가지고 계시거든요. 전체 임플란트는 좀 범위가 큰 범위의 수술이다 보니까 이런 전신질환을 꼭 체크하고 확인하고 주의할 점을 한 번 더 명심한 다음에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신질환 중에 하나는 당뇨가 있습니다. 당뇨는 수술 후에 상처 회복을 좀 더디게 만들고요. 그리고 감염의 위험도 당뇨가 없으신 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, 그래서 이제 감염에 취약한 그런 상태로 만들거든요, 당뇨가.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는 반드시 공복 혈당 수치와 당화 혈색소 수치를 꼭 확인을 합니다. 특히 당화 혈색소 같은 경우는 평균 2, 3개월에 당 수치를 계산을 해서 평균치를 내는 그런 검사 지표인데요. 당화 혈색소 수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나와야만 이제 전체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혈당 수치가 불안정한 상태라면 담당 내과의 이제 협진을 통해서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고혈압인 같은 경우에도 혈압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본원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전 일주일 전쯤에 수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원하시는데 그때 한 번, 그리고 수술 당일날 아침에 오셔서 혈압을 꼭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. 혈압이 높은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이 좀 심해질 수도 있고요. 그에 따라서 수술 후에 부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술 후 출혈이 지속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압도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면서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항혈소판제라든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. 이런 경우도 이러한 약들을 수술하기 전에 어느 정도 끊을 수 있는지, 또 끊게 되면 며칠 정도 끊어야 되는지를 담당 내과의와 협진을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골다공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이 약물은 수술을 하고 나서 뼈의 회복을 좀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임플란트 골 유착을 실패를 유도를 하거나 뼛속의 감염에 취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치과에 알려주시고요. 이 경우에도 담당 의사와의 이제 협진을 통해서 약의 중단을 한 다음에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3D 모의 수술을 통해서 최소 침습 방법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수술 후 회복도 빠르게 되고 그리고 추가 감염의 위험도 현저히 낮아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3D 내비게이션 수술을 하는 치과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치과에 가셔서 전체 임플란트를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평소에 복용하고 계시는 약물에 대해서 빠짐없이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실제로 이런 어르신분들이 내가 어떤 약을 정말 먹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뭘 이렇게 준비를 해 갖고 오는 게 좋을까요? 평소에 다니시는 내과라든지 일반 병원이 있으시다면 그 병원에서 발급해 주시는 약 처방전을 갖고 오셔도 되고요. 아니면 처방전을 미처 챙기지 못하셨다면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약봉투가 있으실 거예요. 그 약봉투 채로 들고 오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